당신의 투자 고민 저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1월의 네. 마지막 주입니다. 월요일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허잼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네. 진짜 이번 주 한 주가 지나면 이제 12월 본격적으로 이제 연말 시장으로 접어들게 되는데, 와, 벌써. 네, 다행히도 우리 시장 그래도 올라줘요. 오늘 괜찮습니다. 코스피가 2,500 회복하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 오늘 출발도 1%, 코스닥 2%대 야. 빨간불 켜주면서 계속 이어가고 있네요. 확실히 네. 그 젠슨 황 형님의 입을 보니까 이 삼성전자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지만 네. 오늘 또 힘을 내주고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오늘 여러분들 활짝 웃으면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삼성전자 뭐 공급을 위해서 서두르고 있다. 젠슨 황 CEO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글쎄요. 일단 돼봐야 되는 거죠. 돼봐야 알지. 우리가 맞아. 항상 이런 맞아요, 것 때문에 맞아요. 몇 네. 차례 희망 고문을 좀 당했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희망은 좋은 거니까 네. 시장 올라가고 있고요. 우리 시장 계속해서 연말까지 좀 이렇게 달려갔으면. 네. 그것도 하는 희망사항인 바람이에요. 거잖아요. 그래요? 네. 그래도 희망을 품고 한번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참 여러분들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네. 그렇고 월요일날 회사 가기도 짜증나고 일어나기도 짜증나고 하지만 아침엔 투자는 월요일이 또 기다려집니다. 맞아요. 이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월요일에 만날 수 있는 주간 증시 투자 전략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혁진 차장님 나와 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차장님하고 방송하면서 시장 오늘 좋아요. 이번 주 괜찮네요. 막 이런 적이 좀 드물었던 것 같아요. 거의 사상 최초 같은데. 사상 최초, 역사상 최초. 한 달 반 동안 이게 죽상만을 하고 있었는데 아, 맞아요. 오늘 너무 다행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좀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분위기가 좋으니까 일단은 2500선을 훌쩍 좀 뛰어넘는 모습이고 네. 코스닥이 저는 더 좀 기특한 느낌이랄까요 지금? 지난주에 워낙에 코스피 코스닥 괴리가 좀 있었어요. 네, 엄청났죠. 코스닥의 네. 바이오 주들이 좀 큰 종목들이 좀 무너지다 보니까 오늘은 그래도 반등해주는 흐름도 있고요. 최근 네. 시장에 대해서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을까요? 아, 예. 네. 짧게 요약을 네. 하면 저는 코스피부터 일단은 바닥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고요. 누가 만들었냐? 삼성전자의 자사주가 과거에도 시장 바닥 정도는 만들어줬다. 삼성전자의 추세적 상승은 스스로 실적으로 만들어야 하지만 충분히 과거에도 자사주 매수만으로도 시장 바닥은 어느 정도 이제 좀 만들었던 경험이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코스닥이나 기타 많은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낙폭카드 종목들의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어요. 배경을 살펴보면은 저는 아주 중요한 매크로 지표, 가장 부담됐던 것 하나가 돌아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금리입니다.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가 4.5%를 고점으로 4.4%에서 횡보를 하다가 오늘 4.4%가 깨졌습니다. 네. 자, 그러면 왜 깨졌을까? 경기에 대한 우려로 깨지면 그닥 좋은 금리 하락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스콧 베센트라고 하는 분께서 재무장관, 즉 이제 미국의 네. 지갑을 책임지게 됐습니다. 네. 네, 그분께서 했던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트럼프발 금리 우려 상당히 컸다라고 한다면 베센트발 금리 하락도 꽤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이 미국 시장이라든지 미국 뉴스를 보면서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재무장관과 상무장관이 어떻게 보면 경제 투톱을 이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는 재무장관, 상무장관을 바로 직접적으로 비유할 수 있는 그 부서가 조금은 달라서 네네. 역할이 조금 많이 다른가요? 두 사람이? 아, 그렇죠. 근데 재무부는 거의 경제부총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사실 상무부 하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뭐 공기업 같은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통상 관련된 맞습니다. 업무들 좀 많이 예. 하고요. 그래요. 베센트가 그러니까 재무장 다른 거는 굉장히 빠르게 결정이 됐잖아요. 네. 근데 재무장관 두고 오디션이 좀 길었잖아요. 맞아요. 중간에 굉장히 새로운 길었는데. 후보도 나왔었고. 맞아요. 네. 뭐 워시도 있었고 맞아요. 굉장히 여러 사람 네, 좀 네. 거론이 됐었는데 결국에는 베센트로 결정이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서 좀 분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더 얘기 나눠볼까요? 연말 랠리 뭐 이슈도 있고 우리 시장도 이제 좀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너무 섣부른 건가 또 네. 싶기도 한데 그래, 맞아요. 예.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금 좀 긍정적으로 희망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어때요? 섣부른 거 아니에요? 좀 볼 수 있을까요? 아, 저는 네.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자, 그 이유는 아까 제가 가장 부담이 됐었던 매크로 지표 하나가 네. 어느 정도 좀 반락한 것 같다. 그 신호가 마침
어떤 경기 침체가 아니라 어떤 이제 재무장관이라고 한다면 전 좋은 금리 하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뒤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네. 자,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 지표가 엄청나게 꺾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도 3% 성장이라고 한다면 과거 뭐 팬데믹 기간 동안의 급락은 또 아닌 상황입니다. 자, 거기서 이제 마지막 미션인데 개별 기업적으로 낙폭과대 종목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나하나 딱 곱씹어 보면 올라올 만한 배경들이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뭐 조바방뿐 아니라 뭐 엔터, 금융, 오늘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심지어 오늘 바이오도 많이 올라가죠. 네, 그런 것처럼 개별 종목들의 기업들의 이제 모멘텀은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모험 자금이 코인이 아니라 좀 이제 주식시장으로 좀 들어오길 기원을 하고요. 또 기원이 아니라 그 어떤 임계점, 그러니까 코인으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 임계점까지 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비트코인 원화 기준으로 하는 1억 5천 정도, 그 다음에 10만 달러 원화 정도, 이제 달러 정도는 근데 거의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유출보다는 오히려 이제 상대적으로 코인에 하다 보니까 코스닥이나 코스피가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하는 그 순간이 저는 한 12월 중으로 와주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정도에 와주지 않을까. 네. 그래서 여쭤보는데 네. 국장 지금 떠나고 싶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국장이 사실 박스피에 꽤나 오랫동안 갇혀 있는 모습이라 네. 재미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최근에 이제 B2도 연중 최저 수준이라고 저희가 좀 알고 있는데 미국은 연말에도 지금 랠리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국장과 미장 같이 가나요? 아니면 또 디커플링 현상 나올까요?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인 재임 기간 동안에 네. 2년 차부터는 다른 나라의 주가 수익률은 굉장히 벌어졌었습니다. 자, 그게 과거의 사례인데 사실 지금은 그 괴리율이 역대급으로 벌어져서 사실 제가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밸류에이션은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거의 최고치까지 올라왔고 네. 변동성 지수마저도 우리나라와 미국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아주 이상의 현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장기적인 수익률은 뭐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가 좀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이상 괴리가 벌어지는 상황에서는 저는 이 괴리를 좁히는 것만으로도 우리 증시가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증명은 바로 기업들이 실적과 뭐 개별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좀 증명해 나가면서 저는 여전히 지수보다는 인덱스보다는 종목 투자에서 내년에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종목 얘기 참 많이 말씀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이제 코스닥 얘기로 넘어가 볼 네. 텐데 특히 바이오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코스닥 대장 이제 네. 알테오젠 지난주 엄청난 롤러코스터. 네. 뭐 하루만 해도 보면 마이너스 20 이상 갔다가 맞아요. 뭐 플러스 3% 4% 이렇게도 가고 그게 엄청났거든요. 근데 어쨌든 특허 소송 얘기 있었죠. 네. 유중 얘기 돌았죠. 이게 예. 물론 이제 설이라고는 네, 하는데 오늘 근데 한 증권사에서 좀 강력하게 네. 소문은 계속 있었다. 아, 이런 예. 변동성이 뭐 기회다 이런 얘기도 지금 또 있고. 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맞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건지 너무 헷갈려요 지금 맞아요. 시장에서. 네. 정말 제가 네. 지금 보시면 네. 그 시청자분들께서도 느끼시겠지만 네. 홍 앵커님 정도 수준이면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뭐랄까요 이 시장을 많이 보셨고 기본적인 지식이 많은 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가 너무나 쏟아지니까 이게 헷갈린다라는 것이 제가 보는 지난주의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지간하면 제가 올라가는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하지 않습니다. 네. 네. 알아서 플레이 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 마침 제가 말씀드렸던 바이오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니와. 조바방.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다른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네. 이 알테오젠에 대해서 추천드리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자, 어떻게 분석을 봐야 될까? 맞아요. 에 그게 대해서 중요해요. 총정리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 장표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2024년도에 대장주는 누가 뭐라고 해도 사실 이제 반도체가 아니라 이제 바이오에서 나왔습니다. 자료 띄워주시면서 네. 네. 나올 거예요. 화면 보면서 자료 이야기하도록 보여주시면서 하겠습니다. 자료 띄워주십시오. 네. 네.
보시면 우리나라 증시의 2024년도의 대장주는 누가 뭐라고 해도 알테오젠이었습니다. 뭐 이건 지나간 일이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최근 1, 2주간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자,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긍정적인 사건이었어요. 머크의 키트루다 SC 3상 성공.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먼저 제가 알테오젠이라고 하는 종목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정맥 주사, 링거 주사로 맞는 것을 이제 피하 주사, SC 제형으로 바꿔주는데, 자, 그리고 그 바꿔주는 방법이 히알루로니나제라고 하는 물질로 이제 피하 주사에서 맞을 때 다 우리 몸으로 다 퍼지지 못하는 것을 길을 열어주면서 중요한 항암제를 길을 열어주거나 아니면 어떤 약들에 대한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핵심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 비즈니스를 하는 딱 두 개의 기업이 있었는데 먼저 한 것이 바로 할로자인 미국의, 그리고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상업화에 들어가는 것이 알테오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재반 설명을 배경으로 말씀을 드리면 맨 처음에 호재가 나왔어요. 이제 다이치 산교 N02 SC 기술 수출 공시가 나왔었고요. 두 번째 머크의 키트루다 SC, 이거는 기술 수출을 해놓고 이것이 상업화되는데 가장 필요한 조건 3상을 성공을 했습니다. 동시에 내년도 하반기에 출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가 그때부터 떨어져서 지금 거의 35% 정도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이런 하락의 트리거였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 외국인들의 수급으로 보면 바로 이 11월, 12일, 13일에 집중이 됐습니다. 주가가 떨어지기 전이죠. 자, 그럼 그때 무슨 뉴스가 나왔냐? 실제로 머크가 할로자임에 특허 무효 소송을 한 것이 12일이었습니다. 네. 즉 아무래도 이러한 비대칭 정보를 듣고 이렇게 외국인들이 수급이 나가지 않았을까라고 첫 번째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애매모호한 뉴스를 굉장히 자극할 수 있는 한 가지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할로자임 리포트입니다. 네. 골드만삭스에서 머크의 비독점 계약 가능성. 이 말은 지금 머크의 키트루다 SC는 알테오젠과 독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특허가 저촉이 되면 할로자임이랑 비독점을 계약을 또 하겠다. 자, 이러면서 네. 이거 뭐야, 이상이 되는 거죠. 그게 두 번째 공포를 이제 야기해서 실제 주가를 많이 뺐었던 것 같고요. 네. 이제 세 번째가 요 당시에 있었던 일이 실제 보도로 22일 날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추가적인 하락. 그리고 RCPS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사들이 추가적인 하락을 좀 야기했었죠. 자, 결론적으로는 이 할로자임의 이제 특허권이 이 알테오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실제 사건과 뉴스 보도 리포트로 다 나오면서 주가를 많이 하락하게 했다. 자, 그래서 이 논란의 시작과 논란의 중심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결론은 물론 이 자리에서는 세론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빠지는 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 급락이 추세 반전을 신호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논란의 시작입니다. 이 골드만삭스 리포트 어떻게 보아야 할까? 그래서 원문을 가져왔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이제 할로자임 리포트였는데요. 코린 존스라는 분께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제품이 할로자임 특허 침해 가능성에 대해 평가할 수 없지만 만약에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머크와 비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공포를 맨 처음에 야기를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제가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 디스하는 거 아닙니다. 네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이분께서는 골드만삭스에서 중소형주를 담당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커버리지 종목도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 커버리지 종목이 많은 것을 한번 제가 이제 이번 컨콜에 참여한 종목들 시가총액을 중심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미국 시장에서 평균 시총이 5조 원짜리 정도 종목들을 커버하는 중소형 바이오텍 애널리스트인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이분의 전공을 한번 또 뜯어봤습니다. 링크드인 전공까지. 가서 왜냐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해서 링크드인 가서 전공을 봤는데 경제 경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특허법이라든지 생명공학을 전공하신 분이 아니고 이제 중소형주 커버리지를 하시다가 자, 이런 뉴스가 하나 나왔으니까 키트루다 SC의 3상 나왔으니까 이러는 경우의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실제 이분의 이 미국에는요, 이 애널리스트들의 평가 지표도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들이 있는데 네네. 1년 내에
석세스 레이트가 50%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이분의 당연히 이제 중소형줄 커버리지 하시다 보니까 성공률이 높을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분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통상적인 코멘트, 그러니까 네. 중소형줄 커버리지 하는 애널리스트의 어떤 사건에 대한 통상적인 코멘트 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 안 되겠다라는 것이 이 논란의 시작, 제가 보는 어떤 접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자, 그러면 이 특허 리스트가 정말 있는 것일까 해서 제가 네. 특허를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자, 원래 제가 이 SC제형으로 만들었던 것은 할로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기업들의 특허 공개가 된 게 22년도이고 그 다음에 알테오젠이 미국 특허를 이제 한국 특허를 공개한 것이 22년도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헷갈리시는 것들이 있는데 이 한국 특허가 미국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한국 특허를 공개할 때 영문 공개 날짜가 이제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자꾸 미국 공개 날짜가 늦다고 해서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예, 이 출원 시에 영문 공개가 날짜가 있고 이 알트 비포에 대한 물질은 이 영문 공개가 날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24년도 8월에 이제 특허 출원을 허가가 통보받은 거죠. 결론적으로 이 원래 특허의 권리는 22년도에 생겼고 그리고 이미 미국에서 이게 받았으면 이 pH20이라고 하는 물질이랑은 완전 다르다라는 것을 인증을 받은 거예요. 네네네. 자, 그런데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날까? 그게 바로 중간에 이 할로자임이 이 pH20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분할 특허를 냅니다. 특허 방어나 이런 것들 나중에 자기네 방어를 하려고요. 그래서 엠다즈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데 이렇게 만듭니다. 네. 예,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게 신규 물질에 대한 등록은 따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념적인 특허인 거지 여기 우리가 어떤 물질을 개발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데 자, 그래서 지금 키트루다 3상이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이 똑같은 물질이다라는 걸 증명을 했고 머크는 25년 말 제품 출시를 하겠다 발표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제품을 출시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와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 걸리는 특허가 요거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원래 물질이 아니라 이 특허를 방어하기 위해서 요렇게 빼놓은 물질 없는 분할 특허가 문제가 돼서 머크의 공격 방향은 얘가 아니라 얘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세적인 어떤 분쟁이 아니라 공세적인 특허 무효 소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머크가 이제 특허 무효 심판을 냈는데 이 결과는 1년 내에 발표가 돼요. 아하.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못 믿겠다라고 하셔도 실제 이거 특허에서 지면 어떻게? 어쨌든 소송을 하고 있으니까 지면 어떻게? 자, 그래서 제가 이 팩트 체크를 이제 기사와 IR 그리고 리포트를 통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네네네. 쟁점은 크게 이제 몇 가지가 있겠죠. 네. 자, 첫 번째, 할로자임이 알테오젠에 소송을 걸었나? 안 했습니다. 예, 이거 한 적 없어요. 네. 일단은 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무효 소송의 대상은 누구냐? 할로자임입니다. 머크가 할로자임에 건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그러면 판매 로열티, 뭐 공시를 나왔던 거니까요. 판매 로열티 변화가 있을 수 있는가? 관계없이 수령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금요일 날 예, IR에서 이제 밝혔어요. 알테오젠 측에서. 자, 그러면 네. 또 마지막으로 이제 딱 하나, 항상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리스크 있습니다. 출시 일정이 변동되면 안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제가 신청 후 1년 내 결과 발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머크의 출시 일정은 25년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딜레이가 조금 될 수 있어도 크게 딜레이가 될 만한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가 바뀌었냐? 여기 보시면 유진의 권혜순 애널리스트와 신한의 엄민영 애널리스트가 누가 세게 보고 적게 보는 걸 떠나서 이 40만 원과 73만 원 사이에 있고 금요일날 신규 리포트 미래의 김승용 애널리스트가 나왔는데 이 사이쯤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경우의 수를 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논란의 시작이 봤었던 이 골드만삭스 리포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엄청난 리포트가 아니고요. 이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이 특허 리스크도 이제까지의 정리된 상황에 따르면은 뭐 그리 대단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아마 이 기업에서 이제 어떤 소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주소환처럼 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안정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주가 그리고 기업의 어떤 목표 주가 앞으로 흐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뉴스가 워낙에 쏟아지니까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제 특기가 이런 정리입니다. 아, 네, 그래서 너무 네, 자세하게. 좋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한번 빠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정리가 워낙 많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좀 안 됐었고 약간 어렵잖아요. 말도.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어려워요, 진짜. 예, 그랬는데 오늘 진짜 자세한 정리 감사합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자세하게 보면 좋아요. 네. 근데 이런 이슈가 있다? 설이 있다? 네. 확인이 안 됐지만 그냥 어쨌든 설이 돈다? 맞아요. 먼저 움직이게 돼요. 와르르 빠진다. 어. 이거 자체가 수급이 이제 표현을 이제 얇다.
아, 네, 맞습니다. 탄탄하지 못하다.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 그게 근본적인 네. 원인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네. 예, 이게 우리나라의 국장 리스크인데 아 그래요? 오. 자, 제가 저 자료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 말씀 사실 원래 하려고 했어요. 네. 자, 제가 보면서 웃음이 터지면서 아, 이거 진짜 너무 슬프다라는 게 요즘에 투자자들의 마인드래요. 네. 이 엔비디아 주주들, 나스닥에 투자하시는 분들, 근데 코인에 투자, 지금 우리나라 지금 부신들 어떻게 해요? 혼자 지금 예, 이거 시무룩해져 어떻게 할 있어. 겁니까? 제가 그래서 실존하는 리스크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종목을 업종에 대해서 많은 주도주 후보를 낸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평균 수익률이 코인이라든지 이제 미국 증시와 어느 정도 비슷해야 국내 주식을 할 만한 매력이 그렇죠. 있다라고 네. 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정도 제언처럼 제가 말씀드리고 네. 싶은 건데, 자, 제가 이런 이제 거래소라든지 금감원 이런 관계자분들께서 이 버블에 대한 인식이 주식에 너무 센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가격이 올라갔을 때 주식과 부동산, 코인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은 주식밖에 없습니다. 예, 테슬라라든지 아마존 모두 과거에 버블을 겪었고 그때 받은 유상증자라든지 이 자본으로 이제까지 커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과도하게 사실 지금은 코인 뭐 과열 방지 장치가 뭐가 있습니까? 뭐 하시는 건 좋은데요. 어쨌든 우리나라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과도하게 버블 인식이 있는 것 같다. 자, 그래서 이 변동성 규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자, 우리나라 변동성 규제가 되게 아이러니한 게 자, 상한가 있습니다. 맞아요. VI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상승을 많이 하면 과열 방지 장치 예고에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면 신용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것은 그러면 주가가 빠질 때도 적용을 되느냐? 아니거든요. 그건 또 아니야. 예. 이게 왜 주식에 대해서 왜 상승에 대한 변동성만 너무 이제 관리가 되고 있다 보니까 변동성 자체를 좋아하는 게 요즘에 트렌드가 된 지 2, 3년입니다. 네. 자, 그러면 변동성이 낮아지는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빠지고 코인이라든지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죠. 저는 규제하시는 분들 재현. 네, 재현인데 코스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해서 상승에 대한 변동성에 대해서 너무 이제 몇 중으로 겹쳐져 있는 규제는 좀 해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또한 우리 기관분들도 저는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부 정보, 그죠? 아까도 제가 약간 수급 말씀도 드렸는데. 네. 공인된 자료를 가지고 정당하게 플레이를 해야지 내부 정보 가지고 그렇게 먼저 움직이시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우리나라 증시가 워낙에 쉬고 있다 보니까 이 연구원분들, 애널리스트, 리서치 분들도 굉장히 약간 샤이하시고 공격적인 의견 내시기를 주저해요. 예, 아무래도 평판 리스크 때문인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먼저 3%와 함께 노력을 하고 예, 공격적인 의견 이렇게 좀 같이 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롯데 이야기를 보면서도 이게 소문에 네. 대기업들도 이렇게 휘청휘청 하는구나. 유동성 관련된. 실제로 휘청하진 않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휘청했다고 나오는 거죠. 소문이 또 휘청했다고 나오면 우리 같은 뭐야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소문이 또 그렇게 소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트럼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돼요. 네. 앞서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뭐 재무부 네. 장관도 맞아요. 그렇고 인선 좀 정리해 주시고 네. 이슈도 함께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 보시면 네. 제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인선 과정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죠. 네네. 자,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봤습니다. 보시면 바이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반이민자 정책이 굉장히 셀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단서, 그리고 여기에다가 최근에 조선주가 왜 강한지, 최근에 성광밴드라고 하는 가스밴드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왜 올라가고 있는지, 코인은 왜 강세인지, 여기에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금리는 왜 떨어질 거라고 보는지에 대해서 바로 요 네 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간단합니다. 이 에너지부의 크리스 라이트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셰일 가스를 개발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정부 관료들이 이미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되찾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에너지 개발, 가스 개발은 아주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마침 트럼프가 과거에 키스톤 프로젝트와 같은 여러 가지 대형 에너지 개발을 계획을 잡아놨었는데 바이든이 다 멈춰놨었거든요. 자, 그래서 트럼프는 화가 나 있는 거죠. 더군다나 레드 수입인데.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에너지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만 SEC나 이 상무부 이 두 분 모두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최강세를 보이는 것도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실제 암호화폐를 위한 특정 기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뉴스들까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암호화폐 선호를 좀 자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이에 대한 대비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재무부예요. 재무부에 스콧 버센트가 이제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과거에 어떤 정책을 주창했는지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네. 마침 6월 달에 맨하튼에서 컨퍼런스를 했는데 거기서 333 정책을 주장을 했습니다. 네. 333. 예,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니까 잘 들어주셔야 네. 됩니다. 주목. 자, 이분께서 첫 번째 3, 실질 성장률 3%. 자, 이 방편 중에 하나를 바로 은행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행이 갖고 있는 북내에서의 어떤 이제 자본 비율 이런 거에 대한 규제도 풀어야 된다. 자,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향후에 은행이 미국 국채를 조금 더 살 수 있는 룸을 열 수도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재정 적자 비율 3%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되었을 때 국채를 많이 발행을 해서 금리가 올라갈 거다라고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실제로 이번 재무장관은 그런 이제까지의 옐런의 단기채 발행을 비난하면서 네. 재정 적자 비율을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에 대한 우려가 경감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또 에너지 패권에 대한 부분들인데 네. 이분 역시 원유 증산, 이 마지막 3이 300만 배럴 얘기하는 겁니다. 300만 예, 배럴. 원유 증산은 300만 배럴 일을 해야 된다, 하루에. 자, 그래서 이걸 왜 하느냐? 결론적으로 이분의 목적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에너지 패권을 찾는 동시에 그러기 위해서는 원유 증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이 재무부의 이 퍼센트 선임 직후에 금리가 빠지는 것은 저는 꽤나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본질에는 트럼프로 놀란 가슴이 퍼센트 보고 진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도 저는 오늘 반등이 유의미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발센트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트럼프 2기가 네. 주장하는 바가 감세, 관세 네. 이런 부분인데 네. 이제 관세에 찬성은 하지만 아주 극렬하다, 강하다 뭐 이것보다는 조금 더 중간 쪽이다라는 평가를 또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네. 금융가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금융인들은 격한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파월도 네. 그 약간 결 맞춰 가다가 욕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 역시나 금융가 출신이면 아무래도 이제 격한 수준의 이런 갑작스러운 정책들은 안 할 것 같다라는 것이고 사실 그걸 걱정했던 것은 아까 제가 러트닉 상무부 장관 네. 말씀드렸는데 네네네네. 그분이 좀 격해요. 그래서 오히려 퍼센트가 되면서 완만한 정책들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림자 연준을 낸 분, 혹시 맞아요. 이분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연준 부분, 조용히 쓰라고. 그래,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네. 더 논란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네, 그거는 이제 네. 향후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말 한마디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연준에 대해서 어떤 포지션인지 근데 다만 연준을 재무부 장관이 좌지우지할 수는 그렇죠.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트럼프의 얘기를 조금 더 들어봐야 되는 부분 아닐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저는 내각 인물들만 보면 좀 예스맨이다, 충성파다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레드 수입에다가 이렇게 주변도 다 자기 사람으로 채우면은 너무나 좀 네. 정책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맞아요.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실제 제가 아까 인선 과정에서 이제 그 비서실장 네.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하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2년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2년이다. 이 안에 모든 걸 바꿔야 된다. 그 2년인 이유는 중간 선거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선거가 오면 또 합의하고 뭐 하나 내어주고 맞아요. 이런 상황이어야 되는데 레드 수입이 된 이 2년 동안 우리는 다 바꿔야 된다. 그래서 트럼프의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도 예상보다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고요. 네. 트럼프의 베네핏도 제가 봤을 땐 주가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 코인처럼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이야기도 한번 맞아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섹터. 업앤다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차장님과 월요일마다 꾸준하게 이야기했던 맞아요. 게 조바방이고 네. 여기다 플러스 엔터 오늘 엔터도 오. 좋아요. 네. 네. 국내 업앤다운 흐름 한번 살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료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침 이렇게 원래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앞에서 왜요? 짚어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엔터까지 잘 가죠.
오늘 이 방송 주셨는데. 네. 자주 보시면은 맞아요.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많이 받으실 수 네.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말 똑같이 제가 컨설팅 할 때나 거의 좀 유사하게 점점 더 유사해지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업을 걸고 하고 있으니까요. 자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결론적으로 일단 지난주 빠진 종목과 이제 올라간 종목 노력해 보면은 케미칼 종목들이 안 좋았어요. 네. 앞에서 이제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롯데케미칼, 롯데그룹의 유동성 위기 이런 이제 찌라시가 돌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전 두 가지 구분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롯데케미칼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의 어떤 성장 측면에서는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롯데그룹 전반에 유동성 위기가 올 만큼의 지금 캐시라든지 부동산 자산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잠실만 해도 얼마인가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이제 정말 롯데가 지금 어려운 상황, 이제 업황이 어려운 상황인 거지, 뭐 이제 망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다. 자, 그리고 빠진 종목들 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경기 리스크를 반영하는 종목들이 같이 빠졌어요. 네. 효성그룹주들이 보통 중국에 대한 노출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효성그룹주들이 중공업이랑 효성 TNC가 좀 빠졌었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바이오주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뭐 오늘부터 좀 반등을 하는데 네. 이거는 좀 며칠 동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반대로 좀 올라간 종목들 보면 조선, 엔터 이런 쪽들이 많이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제가 밸류업도 단기 모멘텀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도 밸류업으로 오른 겁니다. 네, 그리고 삼성화재도 요즘에 주가가 좋죠. 이 삼성화재, 삼성생명의 주가가 올라가는 배경에는 삼성전자의 자사주 이제 소각이 있습니다. 지금 두 기업이 합쳐서 10%를 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사주 소각을 하면 지분율이 올라가요. 근데 이제 금산분리법에 따르면 10% 이상의 지분은 팔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모두 10%가 넘어가는 순간 이제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이게 삼성생명으로만 치면요. 3조 원 소각을 하면 2천억 원대 팔아야 되고요. 10조 원 다 소각을 하면 거의 7천억 을 팔아야 됩니다. 이 돈은 삼성그룹주 이제 금융그룹에서는 이제 주주환원에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주주환원으로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쿠션이 좀 많다 보니까 좀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으로 삼성금융주들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나 SK이노베이션이 올라가고 있어요. 최근에 보면 저는 이제 배터리 얘기를 오늘 제가 특별히 넣진 않았는데 지금 이 트럼프 시대에서 바닥을 만들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저는 이제 엔솔이라든지 이런 배터리 셀 기업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유는 자, 기본적으로 바닥 지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탄산 리튬 가격이 더 빠지진 않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자, 두 번째로는 자, 유럽의 기저효과, 작년 판매가 너무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번 이제 월부터는 YY로는 플러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성장률이에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2월에 한번 보시죠. 자, GM의 이코녹스라고 하는 저가 전기차 3천만 원대 저가 전기차가 판매가 돼서 12월 2일 날 정도에 발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GM 전체의 전기차 판매량이 네. 자, 여기서 그러면 GM이 저가 전기차를 많이 판매하면 누가 오를까? 전 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GM 밸류 체인이 오르겠죠. 자, 그래서 내년에는 저가 전기차 향 공급을 하고 있는 특히나 테슬라 향의 셀 기업에 전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성광밴드는 이제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가스 피팅 업체들이에요. 그러니까 밸브죠. 사실상 꺾여져 있는 이런 가스에 쓰는 밸브들인데 이런 것들은 오르는 배경은 바로 미국의 가스 프로젝트에 대한 재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은빛 여우님이 네. 오늘 처음 봤는데 차장님 추천주가 뭐 있나요? 뭐 엔터주 말씀도 해주셨는데 뭐 이런 얘기 해주셨고 월요일 좋다고 산은사님도 말씀해주시고 있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이 정도예요, 여러분. 네, 월요일날 괜찮아요. 사실 지금 저희가 네. 준비된 자료들이 좀 있어가지고 쭉 이 얘기를 하다가 네. 시간이 또 남으면 여러분들의 이런 질문들, 맞아요. 실시간 질문들도 받아드릴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집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국내였고 해외도 한번 해외 좀 가야죠. 네. 네. 자, 해외도 한번 보시면 이제 해외에서 제가 그 주가 수익률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게 우리나라랑 일맥상통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 종목을 반드시 봐야 되는 거고요. 예, 개별로 이제 움직이는 또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있으면 반드시 다음 주를 참고를 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 실제 지금 경기 소비에 대한 부분들 캐링 주가 빠지는 거 보시죠. 계속해서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반도체 소부장 ASML도 추가적으로 바닥은 만든 것 같습니다만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워렌 버핏도 샀다 다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울타 뷰티. 울타. 이게 지금 MZ 세대들이 화장품 소비를 이제 줄인다라고 하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저는 이런 뷰티의 영역은 어느 정도 바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울타 뷰티를 보면서 우리나라 화장품 바닥주들을 나중에 뭐 당장은 아닙니다만 노려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이 타겟도 좋지 않은 거 보면 그러니까 미국의 전반적인 소비 분위기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비자 주가만 여전히 좋아서 이런 부분들은 미스테리를 네. 좀 풀어보고자 노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좋았던 종목은 여전히 트럼프 2.0 시대의 대장주인 테슬라는 여전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솜폴딩스나 도쿄가스, 비스트라 모두 인프라 주식들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이제 정말 떡락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것 네. 외에는 그렇죠. 인프라 주식들의 수익률이 가장 좋은 것 같다. 이것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제 미국이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자, 이런 인프라 주식들이 가장 좋은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주식도 같은 비슷한 결의 플레이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비자는 잘 나가는데 뭐 울타뷰티라든가 네. 소비 개별 쪽은? 소비 섹터들은 어. 별로 안 좋아요. 그 뭐 고민을 계속 예, 하고 예. 계시다고 하니까 예, 예. 중간에 아직 예. 결론은 아니지만 네네. 지금까지의 결론은 뭐예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왜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소비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신호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뭐 사실 예전에도 제가 네. 이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트렌드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것은 저도 예상치 못한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화장품을 거의 안 쓰고 에스테틱이 되게 소비가 좋아졌었거든요. 지금 의류 같은 경우에는 기성복이 판매가 안 되고 이 스트리트 브랜드들의 이제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화장품 안 바르고 피부과에 가고 아니면 저 같은 기성복을 입다가 스트리트 브랜드로 나는 있는 옷을 바꾸고 이런 네. 것들인데 그런데 비자 전체 수익은 좋은데 이 지금 그 개별 타겟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직구를 많이 늘리고 있는 건가 하는 뭐 이런 아하. 부분들 체크는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즉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더 싼 것을 향해 찾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원래 이제 에스티로더나 시세이도 같은 고가 화장품에서 울타뷰티로 내려간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내려가나? 자, 이런 의심은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간 점검인 거잖아요. 네. 네. 더 싼 것을 향해 가는가? 네. 이런 그런 건 한번 부분들입니다. 반전 포인트. 근데 저는 좀 반전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연말 소비 시즌 아니겠습니까? 네, 만약에 그 걱정됐던 소비재가 다시 약간 부흥이 좀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예. 기대 심리도 있을 네.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애플이 이제 그 지금 중국도 연말 소비 시즌이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연말에 이제 미국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애플의 스마트폰이 전 얼마나 팔릴까가 오히려 더 큰 관심이에요. 아, 그래요? 예, 할인율도 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 테크 업황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테크가 돌아서려면 저는 오히려 젠슨왕은 원래 좋았잖아요. 이거를 돌리려면 전 애플이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애플의 인텔리전스가 아이폰 16부터 적용되는 게 아닌데 16부터 잘 팔리거든요. 이것은 17이 나오면 16을 업그레이드 해줄 거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아이폰에 이제 이미 잘 나가고 있습니다만 쇼핑 시즌 이후의 실적 데이터들이 전 되게 관심이 있고 거기서 잘 나오면 3월 정도에는 반도체가 좀 돌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3월인 이유는 네. 애플의 9월달 신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6개월 선행한 3월에 반등을 좀 제대로 시도를 하지 않을까? 라는 것이 저만의 논리입니다. 6개월 먼저 보자. 오늘 차장님만의 논리 네, 듣는 그러니까요. 시간입니다. 네. 짱구 미소님도 네. 월요일 기다렸다 보고 있다고. 가치 투자님도 월요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시청한다고. 감사합니다. 월요일님. 차장님 목소리가 보려고. 또 신뢰감을 올려준다고. 감사합니다. 화요일도 네. 수요일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왜냐면 월요일 편식만 하고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맞아요. 계속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 자, 그래서 이제 11월 마지막 주 시작이 됐고요. 이번 주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3.5일이에요. 네, 왜 맞습니다. 3.5일이죠? 휴장을 하루 하고 하루는 조기 폐장. 우리- 반차 쓰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새벽 3시에 이제 조기 폐장을 하기 때문에 네. 3.5일 어떻게 뭐 약간 이럴 때는 거래가 한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맞아요. 쉬어갈 수도 그죠? 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변동성이 유예될 수도 있고 뭐 그쵸. 중요한 일정 뭐가 있을까요? 뭘 봐야 될까요? 네. 지금 먼저 제가 그러면 먼저 일정 앞에서 그 업종 말씀 못 드린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저희가 네네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맞아요. 네, 이제 업종 말씀 못 드린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오늘 처음 보시는 분께서 추천하는 게 뭐냐 크게 안 바뀌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조선, 금융, 엔터 이런 것들이 연말에 조금 더 좋아 보인다라는 연말 건데 쪽에. 예. 근데 조선은 단기로 기술적으로 거의 과열 신호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신호가 나왔는데
업종 종목이 확산되고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 조금 더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앞에는 뭐 이런 부분들이었고요. 자, 재밌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트레이드 윈즈. 그러니까 조선이나 해운 여기서 가장 저명한 언론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조선이 이제 붐 사이클이다. 예, 뜨거워지고 있다. 네. 다시 돌아왔다. 2024년에 라는 얘기고요. 여기서 기사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주문량이 붐비고 가격은 오르고 성장을 위한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뭐 더한 라임이 없는 극찬이죠. 네. 자, 그런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지표적으로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 자, 먼저 신조선가. 사실 이 신조선가가요. 주력 선종 LNG선은 한 달 넘게 빠졌고요. 그 다음에 전체 진조선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까지 계속 몇 주 정도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 반등이 나왔습니다. 뭐 0.15 수준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주가 상승의 근간이 되어야 하는 신조선가 지수가 반등을 했다. 자, 이번 주는 괜찮다라는 얘기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방산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니까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대하는 방산 파이프라인이 진짜 많아요. 문제는 진짜 강자는 일본의 미쓰비시랑 가와사키 중공업입니다. 여기를 이겨야 돼요. 근데 문제는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서로 싸우면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오션이 HD 현대중공업을 고소한 부분도 있거든요. 자, 이것들이 우리가 고소를 취하고 협력하자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각자 이제 장점들이 있어요. 현대중공업은 워낙에 캐파나 펀더멘털이 좋고요. 네. 하나오션은 잠수함에 미사일을 달 수 있다라고 하는 특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우리나라 방산 조선사들은 협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가와사키랑 미쓰비시를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네. 미국은 에너지 개발을 확대할 겁니다. 에너지 패권을 이제 가져오려고 해요. 거기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이 조선이다. 자, 그런데 이 보시는 이 사진 보이시나요? 네. 이게 이 가운데 누구로 보이세요? 트럼프 네, 당선인 엄청 젊죠? 굉장히 젊은 모습이죠. 98년도입니다. 네. 즉 트럼프가요, 우리나라 조선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트럼프는 우리나라 조선사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의 조선업이 쇠퇴한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트럼프의 지금 항상 얘기하는 건 위대한 미국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조선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과거에도 좋아했다. 그리고 이번에 갑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98년도에 트럼프 이제 하나오션입니다. 옥포조선소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방문 사진 하나 보여드립니다. 와, 98년. 네.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최근에 주가가 좀 더 올랐어요. 네. 거기에 좀 배경은 무엇일까? 바로 이 캐나다, 제가 이거 예전에 보여드렸던 네, 장표인데 맞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뉴스가 업데이트됐습니다. 제가 원래 강자는 가와사키랑 미쓰비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입찰을 포기했어요. 가장 큰 강자인데 왜냐하면 캐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국조선사의 수주기대감이 좀 올라갔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원래 본업이 신조선까지도 돌렸으니까 이제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이런 구간에서는 제가 대장주는 단기적인 좀 과열권까지 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럴 때 해야 될 것은 원래 대장주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만, 네. 뭐 예를 들어는 겁니다. 한국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 같은 이런 다른 종목들로 분산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은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요. 네. 아니면 베타를 높인다면 이럴 때는요, 피팅, 그 다음에 이제 뭐랄까 보냉제, 자, 이런 기업들, 기자재 업종으로도 관심을 돌려보시면, 뭐 엔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이런 것들로 돌려보시면 좋은 알파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은행입니다. 네. 자, 은행인데, 자, 일본은행, 미국은행, ETF를 기준으로 주가를 그려보면 최근에 주가가 진짜 좋아요. 자, 왜 그럴까? 근본적으로 매크로 환경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금리가 떨어질지 올라갈지는 몰라요. 네. 자, 그런데 내년도 우리가 예상될 수 있는 한 가지의 어느 정도 확률 높은 것들 있죠. 바로 장단기 금리 차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연준에서 기준금리는 떨어뜨릴 것 같고 트럼프의 어떤 걱정되는 것들이 실제 장기 금리를 자극하면 장단기 금리 차는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콧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업종은 어디냐면 은행이에요. 왜냐? 단기 금리 조달해가지고 장기 대출 상품을 파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상당히 좋은 거죠. 꽃놀이 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마침 네. 정책이 결부가 되고 있어요. 네. 자, 아까 제가 베센트의 주요 정책 중 하나가 333 중에 하나가 경제 성장률 3%, 실질 성장률.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수단이 은행 규제 완화라고 말씀드렸죠. 은행 좋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또 하나 있죠. 밸류업이에요. 이 밸류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못했던 친구가 잘할 거를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잘했던 친구가 더 잘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예, 메리츠 금융지주가 이미 보여줬죠. 자, 그래서 은행을 봐야 되는데, 자, 은행이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주주 환원 규모를 발표했고 명시적으로 굉장히 잘한 것이 KB랑 하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KB랑 하나가 25년도 이제 주주 환원율을 이제 계산해 보면 네. KB가 44%, 하나가 42%예요. 자, 그런데 이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일본이 과거에 이제 지금처럼 50% 이상의 주주 환원율을 기록하는 그 중간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의 은행주들은 PBR 0.7 이상,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0.4배 중반이라고 한다면은 매크로 환경 우호적이고 그리고 밸류업도 이제 막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업사이드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뭐 가장 좋게 보는 종목은 아까 제가 이미 명시한 종목들이 그래도 주주 환원을 가장 잘하지 않았나. 또 마침 타겟을 명확히 줬어요. PBR 100대까지 하겠다. 이러면 주주들의 기대감은 상당히 높아질 수 있고 일단 가지고 있는 동안에 배당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엔터예요. 엔터에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사실 암묵적으로 제가 보면 상당히 하이브라든지 YG 엔터에 좀 치우쳐져 있었죠. 제가 블랙핑크를 좋아하고 제가 뉴진스를 좋아하다 보니 생긴 일입니다. 자, 그런데 네. 숫자적인 임팩트를 보면 JYP가 진짜 임팩트가 큽니다. JYP가. 네. 사실 저는 스트레이키즈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네. 네. 근데 물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BTS를 더 좋아하고 하는데 스트레이키즈에 대해서는 이게 뭔가 노래를 둘러보고 해도 뭔가 내 취향은 아니다. 물론 엔터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취향대로 좋아하는 그렇죠. 팬을 좋아하는 거죠. 네네네. 자, 그랬는데 이게 데이터를 보니까 이제 일단 컴백은 했습니다. 근데 어지간한 차트에서 다 1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 제가 워낙에 내년도에 투자 포인트는 공연 모객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블랙핑크나 주요 기업 이제 아티스트들이 평균 이제 공연 모객 하는 게 보면 한 3만 명 후반대? 네. 뭐 많을 때 한 4만 명 이상? 근데 스트레이키즈는 평균 4만 정도 나오더라고요. 와, 높구나. 이게 내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가 문제가 아니구나. 아니, 숫자로 그리고 대박이구나. 나오는데.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무조건 네. 좋아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트레이키즈의 임팩트가 이렇게나 세구나. 그러면 JYP의 파이프라인은 트와이스도 지금 컴백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이키즈 양대 산맥이구나. 그래서 이런 엔터 업종이 지금 제가 콕 집어서 더 좋은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냥 업황 전체가 돌아나가는 것 같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인덱스 전체가 상당히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이번에 엔터가 이렇게 도는 데 있어서 좀 단초 역할을 한 게 사실 JYP 실적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JYP는 근데 영업이익률로 보면 네. 다른 업체 대비 항상 2배예요. 2배.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제가 간과한 거죠. 자주 틀리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이번에는 JYP보다는 원래 JYP를 제일 좋아하지만 네. 이번 사이클에는 BJYP가 더 셀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네. 투자 포인트가 공연이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JYP는 항상 영업이익률이 다른 데 대비 2배였지라는 것을 까먹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 실제 말씀하신 대로 실적을 나온 다음부터는 그래, 똑같이 좋아져도 이익 증가 속도는 JYP가 더 좋아지겠지라는 것에 외국인이나 기관이 베팅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더불어 스트레이키즈가 나왔는데 초동 판매나 이런 반응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JYP가 좋구나.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엔터는 이제 특정 종목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네네. 업황이 그냥 이제 엔터 3사 많이 보면 4사로 볼 수 있는데 네. 그냥 내년도 다 좋을 것 같습니다. 4사까지 해가지고 내년도 전망이 밝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간이 잠깐 광고 한번 듣고 와도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러다가 또 오늘 끝날 때까지 광고를 못 들을 것 볼까요? 같아가지고 네. 여러분 잠깐만요.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끝까지 중요한 얘기로 월요일 네. 시간 또 마무리해봐야 되겠죠. 주목해 주시고 그래서 이번 주 앞선 질문 또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주 뭘 주목해야 돼요? 이번 주에 이제 업종 얘기해 주셨고 네. 조선, 방산, 금융, 엔터까지. 이렇게 맞습니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일정 가보자. 자, 캘린더를 한번 보시면서 네. 한번 보실 텐데 아무래도 저는 이 미국 소비에서 미스터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뭐 비자랑 이제 다른 종목들 말씀드리면서 이제 언급도 했습니다만 네. 그래서 하나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메이시스나 베스트바이 같은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네. 여기 실적을 보면서 이 미국 소비가 과연 어떤 형태로 어떤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지 좀 가늠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제가 맨 위에 있는데
자, 이번 주는 미국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3.51이고요. 우리나라는 오늘 지금 MSCI 지수 리밸런싱 1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변동성은 갑자기 좀 올라가고 떨어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겠네. 더군다나 예탁금이 아직까지 뭐 50조를 밑도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거래량이 뭐 당장 많이 늘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에 좀 유의를 해야 된다라는 네. 것이고요. 자, 그리고 저는 이제 밸류업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워낙에 성장을 중심으로 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밸류업 얘기를 그냥 간혹가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이것은 중장기적인 투자 포인트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좀 흥미롭게 보는 것이 이번 주에 금감원장 28일 날 있는 금융지주사 대표들 면담입니다. 왜냐하면 금감원장은 밸류업에 대해서 책을 하시는 분이고 네. 그 밸류업을 실행하셔야 되는 분들은 금융지주이겠죠. 자, 그래서 최근에 실제 금융지주사들이 금감원장 미팅 앞두고 주주환원 계획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추가적인 뉴스플로우가 나오는지 또한 금감원장은 금융지주에 어떤 요구들을 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실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정부의 어떤 요구하는 은행에 굉장히 여러 가지에서 셌고요. 그리고 그것이 모두 워킹이 됐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뭐 밸류업만 말씀을 드립니다만 정부가 중간에 고정금리를 일정 부분 고정금리 대출을 늘려라 라고 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때가 바로 이 기준금리는 높은데 대출금리, 주담대 금리가 막 2.9%까지 떨어지고 이럴 때가 은행이 당장에 정부 말을 들어야 되니까 고정금리를 저리로 이렇게 공급을 한 거예요. 그럴 정도로 지금 정부의 입김은 굉장히 이제 금융사들한테 워킹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런 면담이 밸류업 이벤트에 지금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면담. 예, 네. 이때 그러니까 이제 불러 모으는 거죠. 네, 와봐 네, 모여봐 할 말 있으니까. 저 진짜 군대에서 면담 학교 다닐 때도 면담 많이 했는데 저는. 모여봐. 네. 그래서 무섭거든요. 다 모이라고 맞아요. 하면.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때 두 가지 포인트요. 밸류업에 대해 지금 잘하고 있는 기업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이 면담 직후에 저는 또 하나 발표가 있지 않을까. 새로 발표하는 기업들 이제 은행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저는 아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IT 기기 이런 것들이 좀 잘 팔리고 특히나 애플 네. 잘 나와야 내년도 3분기부터 반도체에 대한 반등 논리가 만들어질 것 같고 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삼성전자 지금 가격대에서는 그거 팔아 뭐합니까? 파라모에. 외국인도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내가 팔면 밀면서 팔아야 되는 상황은 끝난 거예요. 자사주가 사는데요. 그걸 어떻게 밀면서 팝니까? 그래서 급한 매물은 거의 소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금통위도 있어요, 우리나라. 맞아요. 예, 네네네. 맞습니다. 네. 2% 성장이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내년에 이자도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래요. 생각이 사실 있어서. 진짜 그게 걱정인 거예요. 제가 그렇죠. 내년도에 말씀을 드리면서 조바방 얘기를 할 때도 그렇고 기본 저의 베이스 시나리오는 네. 수출은 떨어진다. 실제로 컨센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7에서 3 가는 상황이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트럼프가 됐으니까 이 3도 지켜질 수 있을까? 아하. 근데 문제는 내년도에 정부 지출도 여력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 지출 별로 안 하고 수출 성장률 잘 안 나오면 성장률 기대감은 뭐 뭘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그 금통위가 이번 달은 모르겠습니다만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마냥 쉴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동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 부동산은 그냥 가상금리를 이미 올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 한번 알아보시면 기준금리는 내렸잖아요. 네. 주담대금리는 최대한 4.9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거기에 규제까지 많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은행가 좋아 보이는 것도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은 한은이 네. 기준금리로 경기와 부동산을 저울질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완화적인 스탠스를 가질 것 같고 부동산이 그렇게 걱정이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상금리라든지 이런 것들로 조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12월에 코스피 밴드 이제 12월 진짜 오잖아요. 우리가 사실 네. 연말은 좀 따뜻하게 보내고 싶다라는 네. 희망적인 좀 메시지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코스피 밴드가 좀 올라갈까요? 네, 저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숫자적으로 제시하기에는 제가 저희 하우스 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12월로 보면 오늘 정도가 하단이지 않을까. 아, 그래요?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너무 동시에 놀랐네. 아니, 예, 많이 오늘, 놀라셨죠? 좋으면서도 놀랬어. 많이 놀라셨죠? 왜냐면 오늘이 하단이다. 왜냐면 지금 삼성전자가 하단을 만든 거예요. 네. 예,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상단을 누가 열어줄까? 상단은 우리가 못 엽니다.
금리가 내려줘야 돼요. 금리가 내려줘서 올라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코인이나 이렇게 외부 유동성이 유출이 돼서 예탁금이 빠지는데 이게 좀 멈춰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금리는 피크아웃 한 것 같다. 마침 베센트가 만들어서 너무 반갑다. 네. 그리고 코인은 제가 뭐 코인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네. 그 코인 전문가분들도 3%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분들이 10만 달러 정도에서 변동성이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의 다 왔잖아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숙제가 아직 산적합니다만 12월에 우리 코스피 밴드, 코스닥 밴드가 오늘 정도가 뭐 하단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걸어봅니다. 야, 그 기대 제발 맞아라. 진짜 다들 이루어져라. 그러니까 오늘 다 빨갛다고 오늘 거의 뭐 안 오르는 게 없다고 뷰티풀 엔젤님도 그렇고 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오늘이 하단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동시에 좀 놀랐습니다. 놀랐습니다. 기분 좋으면서도 좀 놀랐습니다. 아니 코스닥도 네. 오늘 오르는 거 보면은 진짜 이러다가 뭐 오늘 내일 좀 700선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 정도로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2%대. 네, 2%대 맞아요. 넘게 그리고 올라가고 실제 있거든요. 12월 2일 날 제가 아까 제 메인 투자 아이디어인 2차 전지의 저가 전기차 GM의 이코녹스가 이제 판매량을 포함해서 이제 12월 초에 발표를 합니다. 네. 그럼 그때 만약에 많이 증가했을 때 시장의 반응은 어떨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 코스닥이 또 여기서 많이 안 좋기가 어려워요. 네. 그리고 바이오까지도 조금 악화됐던 그런 이슈들이 좀 잠잠해진다면 네, 맞습니다. 아니 이런 뭐 부분도. 제가 이번 악재가 있어서 그런데 네. BM만 보면 제가 정말 뭐랄까 단군 일의 최고의 좋은 일이 나온 거예요. 공시만 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전 세계 1위 의약품 키투르다. 그 다음에 ADC에서 가장 1위인 다이치산 교회 에너투 같이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로열티예요. 이랬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BM을 가지고 지금 주가를 판단한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최근에 주가 흐름은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나라 코스닥과 코스피 모두 저는 뭐 믿어 의심치 않게 기업 경쟁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해결해 볼까요? 왜냐하면 차장님이 앞서서 이제 엔터 말씀해 주셨으니까 게스레기님이 엔터는 오징어 게임도 봐야 하죠. 그러니까 엔터와 컨텐츠를 컨텐츠 같이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분리해 볼지 네네. 이거 의견 어떠세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미디어가 네. 오징어 게임은 사실 근데 문제는 모두가 너무 잘 될 거라고 이제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나와야 서프라이즈일까? 그러니까 서프라이즈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오징어 게임이라기보다 넷플릭스가 지금 그 출연자라든지 전체 제작비 상한을 두고 있어서 가성비 좋은 콘텐츠를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자, 그게 오히려 우리나라 제작사 입장에서는 더 좋습니다. 네. 예전에 진짜 엔터주들이 그 오징어 게임 때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그때 실적 좋았던 기업 하나도 없어요. 왜냐? 수익을 못 남겨요. 그 넷플릭스에서는 준 돈은 거의 정량이고 만드는 건 제작비에서 이제 마진을 남겨야 되는데 제작비가 높으니까 오히려 이 제작비 상한을 두고 많이 만드는 지금의 구간이 미디어 업종한테는 훨씬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 스튜디오 드래곤 요즘에 주가가 올라가는데 네. 실제로 그래서 4분기를 기점으로 제작 건수가 늘어나요. 네, 이것들이 지금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에 제작 건수가 늘어나는 걸로 나오고 있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이 제작 이런 콘텐츠 미디어 업종들은 Q가 올라가는 사이클이 왔다. 예. P는 아닌데 Q는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엔터 대비 조금 미진한 수익률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엔터는 Q와 P가 다 올라가는 조금 구별해서. 사이클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에게도 지금 말씀 맞아요. 많이 해주고 지금 계시네요.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네. 2%대 전후에서 지금 올라가는 상황인데 네. 완성차가 최근에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자, 완성차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실적은 안 좋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수출에서 가장 2, 3년 동안 좋았던 거는 자동차입니다. 예, 밸류에이션만 빠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이제 미국의 관세가 높아지면 현대차, 기아차가 잘 팔릴 건가? 근데 그거는 PER이 10배 쓸 때는 의심을 해도 돼요. 네. 지금 5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항상 그런 거예요. 삼성전자를 제가 지금 팔아 뭐 하냐 아까 이렇게 그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자동차도 그래요. 업황을 얘기할 때는요, 어떤 주식이 위로든 아래든 추세를 가지고 움직일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업황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밸류에이션이에요, 밸류에이션. 솔직히 제가 지금 개인 투자자라고 한다면 이 밸류가 말이 돼야 하는 수준까지 빠지는 상황이에요. 제가 그리고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자동차들의 한 가지 성장 논리, 가장 트리거는 저가 전기차를 만들어낼 수 있냐 없냐예요. 그 말이 왜 중요하냐면 고가 전기차에서도 마진을 못 내는 기업들이 수두룩 빽빽이거든요. 빈페스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적자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흑자로 만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저가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것도 현대기아가 제일 많이 만들어낼 것이고 실제로 전기차의 판매 비중도 거의 탑 5 안에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대차 기아 뭐 제가 추천드리는 건 아니지만 네네. 지금 업황 얘기할 때는 아닌 정도까지 빠졌다. 네. 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혁진 사장님 오늘도 알찬 알찼습니다. 말씀을 월요일. 진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뵙고요. 자, 저희는 내일 화려한 화요일. 이슈 네. 멘트. 돌아오겠습니다. 네.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